선비 정신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 봉화의 헤리티지 엑스파일을 알아봅니다. 석천 계곡의 큰 바위에 쓴 글씨, 청하동천이라는 이 글씨는 도깨비 때문에 썼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10대 정자에 들어간다는 아름다운 정자 청암정. 이곳에 연못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봉화에는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의 실존 인물이 살던 생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몽룡의 실존 인물은 누구일까요? 만산고택의 별당 칠류헌이란 현판에는 만산 강용 선생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춘향면의 금강송 숲에는 노란색으로 번호를 매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되는 소나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일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엑스파일 속으로 떠나봅니다. 백두대간의 산맥이 달려오다 낙동강을 만나 머문 곳 봉화. 봉화는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오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던 만큼 청정한 자연과 또 많은 문화유산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봉화를 찾은 우리는 먼저 한 선비를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찾아갈 곳은 500년 전통을 이어온 달실마을. 이곳은 황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의 지형으로 조선시대 지리학자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에서 영남의 4대 길지 중 한 곳으로 꼽은 곳입니다. 지금은 넓은 차도로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옛날 선비들이 걸었던 옛길을 따라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석천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위에는 넉자의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는데 붉은색의 이 글씨는 청하동천,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특이하게도 도깨비 때문에 썼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네 글자를 적어 놓은 이유는 여기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기암괴석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도깨비나 귀신들이 많이 논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 석천정사를 짓고 나서 어른들이 공부를 하는데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와서 날뛰니까 이 젊은 학童들은 오줌 누러도 못 갔답니다. 하도 무서워서. 그리고 공부하는데 방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선조께서 거기다 적어 놓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깨비들도 옛날에는 전부 똑똑한 애들이었나 봐요. 그 글을 보고 여기는 신선들 사는 동네니까 우리 같은 잡기들은 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곳에 도깨비나 귀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천 계곡이 도깨비들도 마음에 들어 놀이터 삼아 놀 정도로 아름답다는 이야기겠죠. 이곳에서 5분쯤 올라가면 소나무의 향기와 함께 오랜 세월의 향도 묻어나는 건물 석천정사가 나옵니다. 석천정사는 달실마을의 시족격인 충제 권벌 선생의 아들 권동부 선생이 지은 정사.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선비들의 숙식을 해결해 주었던 이가 머물던 행랑채와 선비들의 숙소, 또 공부 장소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들른 사람들이 둘러보면서 빼먹고 가기 쉬운 것이 이 샘입니다. 돌틈에서 물이 나오는 석천.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을 따 석천 계곡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낮은 산에 있는 샘인데 날이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상관없이 물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게. 그런데 석천 정자라 하지 않고 정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정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방이 트여 있고요. 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없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낮으로 잠깐 머물거나 하루 정도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데가 정사가 되고요. 정자는 장기 기숙이 가능합니다. 석천 정사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궁이가 있고 방에 군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물입니다. 석천정사에서 5분여를 또 걸어 올라가면 달실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은 안동 권씨의 집성촌으로 기와집들을 보다 보면 소나무에 둘러싸인 집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10대 정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는 정자 청암정입니다. 청암정은 충제 권벌 선생이 1519년 기묘사화로 낙향에 지은 것으로 거북 모양의 바위 위에 지은 정자인데 정자 둘레에는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정자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더하는데 그런데 충제 권벌 선생이 이렇게 연못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정자를 올려놓은 바위의 모양이 거북이 모양이고 거북이는 물에 사니까 그거하고 어울리게 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연못을 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충제선조께서 기묘사화를 당하시고 또 파직되시고 이러셨을 때 행적을 이렇게 따져보면 단순히 거북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두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온갖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이런 사람 세계를 떠나서 신선 세계에 가서 내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못을 두른 의미는 거북이가 좋아하는 물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복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연못을 두르고 그 가운데 섬처럼 이렇게 정자를 두게 된 거죠. 선비들이 모여 공부했다는 정자에 올라보면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암정 바로 앞에는 소박한 건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제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이 집은 권벌 선생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충제 권벌 선생은 42세 되던 해 기묘사화를 겪으면서 이곳에 내려와 15년을 응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에 나가 우찬성에 오릅니다. 그러나 1545년 을사사화 때 다시 억울한 선비들을 구하려다 모함을 받아 평안도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71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조 때 영의정에 추중되고 공신에 추서됩니다. 아름다운 정자 청암정이 있는 봉화는 정자의 고장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자가 있기 때문이죠. 옛날엔 170여 개의 정자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100개 넘는 정자를 봉화군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을 찾으면
청암정과 비슷한 형태의 정자 한수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와룡연이라는 용 모양의 연못이 청암정처럼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청암정과 형태가 비슷한 것은 충재 권벌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선자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수정이란 찬물과 같이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라는 당호. 연못과 정자 사이에는 초연대라는 바위 위에 작은 동산을 만들어 더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에는 수령 3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당당하게 서 있는데, 옛날 선비들의 기품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춘향면에서는 또 와선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도 볼 수 있습니다. 인조가 청나라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는 치욕을 당하자 청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5명의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봉화로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후손들이 이 정자에서 매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선정은 작지만 역사의 흔적도 남아있고 창밖으로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정자였습니다. 와선정을 뒤로하고 우리는 봉화의 또 다른 선비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찾아간 곳은 개서당이라는 오래된 고택인데, 개서당은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의 실존 모델이 살았다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높이 솟아있는 사랑채가 눈길을 끄는데,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가면 안채가 나오는 조금 독특한 구조의 한옥이었습니다. 사랑채 옆에는 사당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당의 주인공이자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실제 모델이라는 선비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춘향전의 실존 인물은 성이자 성자 성이성, 바로 우리 희산대 선조 되시는 분이라고 연세대 설성경 교수가 30년을 연구를 해서 밝혔습니다. 서울의 규정각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열람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역대 남은 부사도 어느 분이 해당되는 분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전부 다 또 열람을 하고, 춘향전에 나오는 줄거리하고 우리 문집에 나오는 교화문고에 나오는 필연사안으로 하지요. 필연사안에 나오는 문집에 하고 줄거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같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의 문신 개서 성희성 선생입니다. 그는 아버지인 성한이 선생이 남원부사로 부임할 때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서 생활하다 남원의 기생 춘향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은 문과에 급제한 후 6개 고을에 수령을 지냈고 3차례나 어사에 등용됐다고 하는데, 어사로 호남 지방을 2차례 찾았다고 하니 춘향전의 어사 출두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몽룡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증거가 이분의 문집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춘향전에는 근준미주 천인혈이요 이래 되는데, 근준 쇠통 안에 있는 맛 있는 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집에는 준중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중은 뭐냐면은 나무로 만드는 술통 안에 있는 맛 있는 술이 많은 사람들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춘향전에 보면 옥반가요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문집에는 보면은 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반 위에 있는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성희성 선생은 백성을 사랑한 관리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선생이 진주부사로 재직할 때 암행어사가 그의 선정을 보고해 특별히 왕으로부터 옥감을 받았고, 강기부사 때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3세를 모두 면제해 주어 생불 또는 관서 활불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695년도 숙정 21년인가 그때에 청백리에 녹선되었어요. 청백리 녹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생활이 안 돼서 임금이 녹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청백리 녹을
받는 그 자체가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후손들한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봉화의 또 다른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춘향면에 있는 만산고택인데요. 이 집은 조선 말기 문신이었던 만산 강용 선생이 1871년 지은 전통 가옥입니다. 만산고택은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나오고 사랑채 안에 안채가 있고 사랑채의 좌우로 서재와 별채가 자리 잡은 미음자형 저택입니다. 고택에는 많은 현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위창 오세창 선생 등 유명한 분들의 글씨 현판이었는데 진품은 모두 박물관에 가 있고 복제품들입니다. 그런데 만산이라는 이 편액은 흥선대원군이 직접 호를 짓고 써준 것이라고 합니다. 대기만성에 큰 인물이 되라는 뜻인 것이죠. 만산 강용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에서 제자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강용 선생의 사대손인 강백기 할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현판 중에는 영친왕의 글씨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묵청연이라, 한이라는 거는 종이나 책을 얘기하고 묵은 먹을 얘기하고 책과 먹은 맑은 인연이 있다. 영친왕이 8세에 썼습니다. 8세에 쓰고 12살의 어린 나이로 이또 히로부미한테 볼모로 잡혀갔는데, 또 강백기 선생은 우리를 손님을 맞는 용도로 썼던 별당 칠류헌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칠류헌이라는 현판에는 만산 강용 선생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칠륜이라는 그 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 월화수목금토일 또다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천지 운세가 순환을 하듯이 조선 왕조의 국운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군왕의 시대, 임금의 시대, 조선의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백기 할아버지는 우리를 뒷산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뒷산에는 나라를 걱정한 만산 강용 선생이 하루에 2번 올라 고종이 계신 한양을 향해 절을 하며 나라를 걱정했던 망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미대는 대를 쌓아 임금을 그리며 국운 회복을 염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만산고택을 나와 춘향면의 금강송 숲을 찾았습니다. 평균 수령 60년 이상의 아름드리 금강송이 원시림을 이룬 곳. 그런데 나무를 살펴보다 보니 곳곳에 노란색 페인트로 번호를 매긴 소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 관리되는 소나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요? 근데 나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바르고 숫자를 써놨어요. 아, 예, 우리 그 금강송 그 솔숲길은 이 그 금강송 군락지는 이제 이 인위적으로 길러지는 곳입니다. 이게 남발에 적혀 있는 거는 그 문화재 복원용.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화재가 소실이 되거나 또 그렇지 불나거나 뭐 또 이 궁궐에 그 나무들이 썩어가서 뭐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때 이 나무를 이제 키워서 길러서 이제 그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나무들은 궁궐이나 전통 사찰 등에서 문화재 보수, 복원을 위한 목재 생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 문화재의 한 부분이 되어 또 미래의 시간까지 보존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 춘향목. 춘향목에서 나오는 은은한 소나무 향기처럼 봉화는 은은한 역사 향기가 번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봉화에서 또 찾아간 곳은 거촌리. 원주 변씨의 집성촌입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홍건적의 난으로 봉화 청량산으로 피난올 때 수행대장 변한열 장군의 후손들이 모여 살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고가들 틈에서 약간은 현대 분위기가 나는 독특한 한옥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 집을 지었다고 하니 아주 오래된 고택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전통 가옥을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도 정말 수백 년간은 그런 한옥을 짓고 싶은 마음에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요즘 그 남대문 복원하는 신흥수 씨라고 유명하신데 한 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상냥식 때 그 당시에 국사편찬위원장 하던 그 박영석 위원장께서 여기 오셔갖고 개인이 짓는 마지막 정말 전통 한옥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 개인이 짓기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되는, 뭐 20여 년 전에도 뭐 상당한 금액을 쓰고 뭐 3년에 걸쳐졌으니까 뭐 얼핏 그 인건비만 해도 뭐 대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걸쳐서 나름대로 저희 선친과 심혈을 기울여 갖고 지신 건축이에요. 네. 아파트가 주요 주거 공간이 된 요즘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지은 가옥을 보니 우리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나가면 고풍스러운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첨하며 난간이며 아주 정성 들여 만든 건물인데 이곳이 정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봉화에는 경치가 좋은 곳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정자를 지어놓은 게 많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정자 그러면 다 외곽에 생각하지만 또 마당 안에 또 정자를 만들어서 늘 돌아가신 선조를 생각하고 또 나도 또 그런 학문에 뛰어나겠다라는 그런 본받기 위해서 가까이에 정자를 많이 만들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주로 이제 소년 학문에 뛰어난 분들이 어떤 기리기 위한 정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정규 교육은 뭐 서원에서 하겠지만 일단 서당같이 개별 교육은 사교육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 가옥을 만든 이는 마을 입구에 탑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탑도 세월이 흐른 뒤에는 또 다른 우리의 문화재가 될 수 있겠죠. 종원들이 종원이라고 하는 친족들이 다 건강하고 또 화목하고 이러기를 기원하는 그런 탑을 만드셨는데 저 밑에가 그 타임 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도 초반에 만드셨는데 그 당시의 물건들을 안에 담아서 나중에 탑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저 탑 또한 또 수백 년 뒤에 어떤 계기가 되어갖고 땅을 파게 되면 당시 80년대 물품들이 나와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봉화는 이렇게 과거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봉화에 들르시면 곳곳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선비들의 마음과 정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